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진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특히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의 그 희열은 더한데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의 테마는 바로 발견입니다. 광주 근현대사, 그 역사적 의미를 발견해보고 또 문화예술의 현 주소와 광주 여행의 재미까지 발견해볼 수 있는 오늘의 그곳, 바로 광주 양림동, 양림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이 봐도 봐도 무궁무진한 매력이 발견된다는 그곳, 광주 남구 양림동입니다. 저는 지금 양림마을 이야기관 안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양림동 투어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1층엔 관광 안내소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또 이 양림동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부터 쭉 둘러볼게요. 양림동 여행의 첫 관문, 양림마을 이야기관입니다. 양림동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한 곳이라는데요. 중국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양림마을 팸플릿도 준비되어 있고요. 1층 관광 안내소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양림동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버드나무 숲으로 덮인 마을이라는 양림마을의 이름 유래부터 양림의 역사, 인물 등 양림동에 대한 정보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양림동 투어의 시작을 왜 이곳으로 추천해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림동, 이 양림 정신의 또 그 사람들과 또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 수 있네요. (2층엔) 양림 문화체험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험을 통해 양림마을을 알아가는 공간인데요. 공을 던져 펭귄 마을의 벽에 낙서를 남기기도 하고요.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터치하며 예술마을 양림동에서 직접 화가가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 양림마을 이야기관을 통해서 이제 양림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양림동 탐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이란 자고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하죠. 오늘 이 탐방의 재미를 또 한껏 불어넣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양림동에 근무하는 광주 문화관광해설사 김덕순입니다. 네, 이곳 양림동에서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양림동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양림동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림동의 속사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림동에 볼거리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양림동의 볼거리, 양림동의 뭐 선교사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 이야기 다양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양림동에 볼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3번 정도 찾아왔는데 아직도 채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 테마를 정해서 이곳을 또 탐방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테마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양림동은요,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를 미술적으로, 강주가 또 의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적으로 해서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미술관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강주의 예술을 또 맛보면 되겠죠. 네, 광주의 예술의 혼을 오늘 느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출발해 볼까요? 할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볼거리 많기로 소문난 곳이지만 그렇다 보니 의외로 놓치는 장소도 많다는 양림동. 해설사님의 추천 명소는 어떤 곳일까요? 선생님, 이번에 둘러볼 곳은 어떤 곳인가요? 강주 역사의 산 증인, 여성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바로 대모라고 표현할 수 있죠. 조아라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불러볼게요. 네네.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광주 시민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티 없이 결백하다는 뜻의 호처럼 평생을 불의에 맞서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한 조아라 선생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실제 조아라 선생이 타계할 때까지 10여 년간 머물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조아라 선생의 유품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어 조아라 선생의 일생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소신당 조아라 여사라고 했죠. 네. 자, 이 부분을 만드셨고 그 아이 선생님, 조아라 여사님을 광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또 불리우는데요.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죠. 어머니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한테나 붙이지를 않죠. 그만큼 강주에서 이 여사님의 역할이 엄청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아라 여사님 하면은 여성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대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성빈 여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아이들 또 어때요? 교육도 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호남여숙이라는 학교도 만들고요. 또 야간 중학교 별빛 학원이라는 그 학원도 열고요. 그리고 특히나 5.18하고 관련돼서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IWCA를 대표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 조아라 여사님이셨죠. 자, 이분이 80년 5.5하고 관련돼서 그분들 뒷바라지 나중에 이제 5.18이 끝나고 나서도 뭐 구속부상자나 유족들 뒷바라지도 하셨는데 그거하고 수습대책위하고 관련해서 법정에 서죠. 6개월 정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옥고 때문에 평생을 굉장히 고생스럽게 사시다가 삶을 마무리하셨는데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 불을 지펴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끌어왔는데 이 나라 법은 어떻게 된 게 이 불끄러운 순수한 시민들을 잡아들이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역사가 그리고 하느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당당히 얘기를 하셨던 분이 바로 조아라 여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술 양님을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에 만나볼 곳은 올해 2월에 개관한 따끈따끈한 명소 이강하 미술관입니다. 광주와 양림동을 사랑한 광주의 별 이강하 작가의 유품만 134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강하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는 무등산,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맥 등 이강하 작가의 유작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강하 선생님과 이 양림동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강하 선생님께서는요 80년 5월 시민군으로 활동하시면서 학교 조선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여기 양림동에 계시는 먼 친척분 집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 친척 집에 머무르면서 2년이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가족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림동에 다름 아닌 이강화 선생님의 생애와 또 이제 그 정신 작품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기릴 수 있는 이 미술관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한 작가의 생애 전 작품과 유품을 이렇게 한 곳에 보관하고 국공립미술관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나라로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암스테르담의 방고우 뮤지엄이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여러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그의 삶을 통해서 작가를 보고 또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볼 수 있는 어떤 인적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숨쉬고 현재가 공존하는 이 양림동에 이강화 화백의 정신과 작품이 함께 담긴 미술관이 생긴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예술 양림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515 갤러리입니다. 선생님, 제가 양림동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숨은 매력들이 또 감춰진 곳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이곳은 또 이제 515 갤러리라고 하는데 네, 이름도 네. 독특하고요. 네. 어떤 곳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갤러리 하면은 그냥 미술 작품 만나는 곳,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미술 플러스 또 다른 음악이 공존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림동이 어떤 공간이에요? 바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하고 맞아떨어진 공간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요,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공연을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은 양림동에 많은 사람들, 그 양림동을 잘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공연을 이 갤러리에서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515 갤러리는 카페, 갤러리,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갤러리의 역할과 함께 매달 시민과 음악이 함께하는 문화 사랑방이었는데요. 문화 공간을 넘어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양림의 매력 아닐까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이 양림동 투어 너무 재미있고 또 네. 유익하게 잘 둘러봤습니다. 네네. 광주에 또 많은 분들이 네. 양림 투어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양림동을 잘 보려면은 당연히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함께 하시면은 더 잘 보이겠죠. 네, 그렇다면은 시청 문화관광과나 협회 쪽으로 미리 연락을 하셔서 저희 단체로 양림동 몇 시간으로 둘러보렵니다라고 하면은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림동에 와서 제대로 보고 싶다라면 일단 뭘 가져와야 되겠어요? 머니?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도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양림동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양림동으로 놀러 오세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마을 양림동 투어 함께했습니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해서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좋겠지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또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1930 양림 살롱 행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1930년 모던 광주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 또 마켓 등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양림동과 함께하는 과거 여행으로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이 알고 싶다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생생한 광주의 그곳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